아이고 행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행사님 요 명함이시네요. 예, 예. 예. 그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 행정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외국인 대상으로 봉사를 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고 예. 그 사람들의 이제 어려운 상을 도와주다 보니 예. 그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예. 외국인 등록도 하고 또 체류 기간 연장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출입국 업무 대행이라는 거. 그럼 자원봉사 하신 거예요? 처음엔 자원봉사 하다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 돈 내고. 네, 그러다가 주변에서 어떤 분이 네. 그러더라고요. 행정사 자격증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돈을 번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금년 3월에 행정사 자격증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예. 장롱에 있어서 그 장롱 면허증을 꺼내가지고 네. 행정사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원봉사 처음 어떻게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출입국에다가 뭐 신청하시고. 원래는 예. 공직생활 하면서 예. 50대 생애교육이라는 예. 그 퇴직을 10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퇴직하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국제협력 분야의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그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하면서 뭐가 어려울까 했더니 언어 소통 문제입니다. 한국어. 그래서 나중에 퇴직하면 이분들 위해서 의사소통의 기반이 되는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퇴직한 지 그러면 이제 2년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2년이요. 근데 그러면 사무실은 아까 뭐 전화하는 거 들으니까 지금 목동에 계시다. 네, 지금 사무실이 어떤 형태로 구하셨어요? 예. 이제 대한행정사에 갔더니 예. 합동행정사 사무실에서 구성원을 구하더라고요. 구성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사무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뭐 자영업처럼 하는 사무실이 있는가 하면은 예. 또는 그 법인 형태의 행정사가 있고요. 예. 합동행정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합동행정사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몇 분이나 계신데요, 그게? 총 5분.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 넓이가 몇 평이나 되신데요? 전체적으로 한 20평 되고요. 20평 여기에 굉장히 크네요. 5사람이 이제 하고 거기에 이제 공동으로 회의장도 있고요. 각각의 그러면 사무실 비용은 어떤 식으로 분담을? 저희는 한 달에 예. 40만 원 정도 냅니다. 각자. 예. 각자 40만 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일제, 뭐 전기세 다 뭐 포함한 거예요? 다 포함하고 그 커피도 마시고요. 간식도 좀 있습니다. 대표 행정사 잘해주니까 가끔 대표 행정사가 돈 내서 그런지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음식도 회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합동사무소 주 업무가 각자 행정사별로 다 다른가요? 아니면은? 예, 저희는 각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 되시는 이장영 행정사님도 예. 출입국 업무하시고 그분은 원래 법률 쪽에 오래 계셔가지고 그쪽에는 완전히 진짜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조달 행정은 좀 다른 분이 하시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인가, 허가 또는 교통 분야 그 면허 취소 같은 것도 담당을 하시고. 그러면 5분이 뭐 이렇게 나는 이 종목이다, 주 종목이다 이런 게 없고 그럼 다 똑같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입국 업무가 주종이고요. 예. 또 한 분은 경찰관 출신이신데 예. 그분은 행정학 박사하면서도 소청 업무 쪽에 전담이시고요. 예. 아까 운전면허 이런 것도 좀 구제하는 거에 있어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손님을 이제 그게 빌딩 혹시 몇 층에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목동에 예. 남부 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이름도 비슷한 남부 빌딩에 5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5층이면 손님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주로 예. 광고 또는 블로그.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인에 예. 하루에 한 20개 내지 30개짜리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네이버 거기 그 지식인. 예. 아이고, 저녁 새벽 2시까지
아유. 하루에 서너 시간씩 답변 갑니다. 아이고 하루에 아유 바쁘게 사시네. 한 달 아이고. 됐는데 지금 약 600개 정도 답변 달았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아, 네, 한번 보세요. 그 지식인에서 그뭐 거기서 성함이 안일선 행사님 딱 찾으면 그렇게도 나오네요. 되지만 이름은 비자 마스터 닥터 란 이렇게 돼 있어요. 안일선인데 란이 안을 아니니까 R자 짚으면 닥터 안이지만 닥터 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하여튼 이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 다 비자 마스터 터 아, F6 이 비자로 한번 들어도 되고요. 키워드는 예. 국제 결혼 또는 예. 지금 F6 이렇게 이쪽으로 키워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냥 아이고 찾긴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파워볼라고 해서 광고 예. 이런 것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아유 비싸요. 저기 네이버 예. 광고 뭐 그렇죠. 해본 사람들 얘기했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뭐 그런데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전화 와도 저는 힘들어요. 하루에 서너 개가 적당합니다. 아까 오면서도 예. D8 투자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고 원래 뭐, D8이 어렵잖아요. D8이. 어렵지만은 예. 어차피 공무원들, 행정사들이 해왔던 업무잖아요. 예. 서류를 제출하는데 요즘 중국에서 그 D8 할 때 예, 그 해외 송금을 극도로 지금 제한한다면서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거 돈 들어오는 게 그게 쉽지 않다고. 않죠. 맞습니다.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하기가 진짜 예. 근데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외국에 투자하면 좋은 거지. 그런데 또 중국에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많이 너무. 이제 돈 관리 예. 이런 관리하는 수 있고. 중국에서 지금 돈 빠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그렇군요. 이제 홍콩하고 이제 싱가포르 돈 부자들이 다 이사를 가버린 바람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비자는 예. 제가 이제 그 논문 주제가 예. 한국에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예.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아. 개선 방향을 마련했기 때문에 키워드로 보면 결혼 이민자 F6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 잘 적응할 것이냐. 그럼 한국어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취업 문제. 그분들의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F1은 어차피 아무데나 취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인과 네. 동일합니다. 예. 원래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비자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 비자 그걸 해야 되는데 결혼 이민자는 F6로 들어오면 어떤 직업이라도 가능합니다. 요즘 F6 뭐 이렇게 변경이나 초청 뭐 문의 좀 있나요? 맞습니다. 어느 나라 주로? 주로 베트남, 베트남이지.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도 있나요 요즘요? 그렇습니다. 많아졌고요. 태국. 태국이요.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결혼 비자로 바꿀 현상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약간 불법적인 소지들이 막 있어가지고 가짜 결혼 뭐 이런 것 문제 이런 것뭐 그렇죠. 있잖아요. 예. 위장 결혼에 대해서 위장, 그렇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들이 수임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뭐 그럼요. 같이 걸려들면은 뭐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정해서 인위적으로 예.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 합법적인 결혼인가를 잘 살피고 얼마 전에도 나한테 막 어디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을 그 무비자로 중국인은 제주도로 이제 올 수 있다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서울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볼 수가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도 아니 무비자로 이렇게 제주도만 관광하라 하고 해놓은 건데 그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게 내륙으로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행정사한테 물어봤죠. 그게 물어봤더니 그 말도 안 된다고. 그거 다 불법이라고. 맞습니다. 그런 것에서 행정사들이 예. 뭐 된다 그래서는 안 되고 예.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서 한국에 오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 목적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음. 또는 요즘만 유학인다든가 이런 비자를 먼저 허가를 맡아서 취득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이제 새로 행정사 하려는 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습니까?
이제 두 부류로 예. 행정사를 하고 싶은 분이 이제 두 예. 종류입니다. 시험 출신 행정사가 있을 수 있고 예. 경력으로 해서 행정사 자격증을 딴 분이 있는데 예. 처음 시작하는 것은 두 쪽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업무에 관한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새로운 업무라기보다는 기존의 경력자들은 기존의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업무하고 유관되는 걸 찾는 게 맞고요.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게 비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 260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예. 그들이 비자를 연장하는 거 1년 또는 3년 단위로 비자 연장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웠고 비자를 변경하고.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그 수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죠?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인식이 안 돼 있든지 혹시 영업하는 면에 있어서 클로징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마지막 마무리가 있어서 아니 문의가 잘 없어요. 문의도 없고 별로. 그럼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 비자 노출도가 얼마 되냐 이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 이런 빈도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은 또 불경이라서 그런지 한 달에 뭐 물어보는 사람이 한 서너 명? 아, 그러면요. 제가 이제 다시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앞으로 제가 하루에 그 4시간, 5시간 한다 했거든요. 그럼 블로그를 한 30개 정도 하게 됩니다. 블로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엔 없었는데 저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 2개 왔다가 이것을 한 달 정도 하니까 약 500개 되는 수준에서 매일 한두 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배님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3,000개 정도의 답글을 달다 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에 30개씩 3,000개 하려면은 100일이잖아요. 그죠? 100일이면 석 달 열흘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지쳤습니다. 30개 못하고 약 15개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200일 해야 되잖아요. 200일. 200일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7달. 그죠? 약 7달 정도를 찾았다. 해야 됩니다. 예. 안일선 박사 닥터 안. 예. 일주일 전에 FU 베트남 외국인 채용 그렇죠. 올리셨네. 근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위에도 보니까 예. 여기 문종술 변호사라는 분이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항상 많더라고요. 제일 문종술. 그래서 결혼 비자는 보통 답글이 예. 4-5개, 많게는 7개까지 달립니다. 아우. 전문가들이 그렇게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제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맞네요. 그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전화 오겠느냐? 예.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글을 읽어보시면 저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지금 영웅이거든요. 그러네요. 열심 답변자라고 또 있지 않을까요? 여기 열심 답변자. 열심히 단단 이야기입니다. 답변 651개. 651개군요. 예. 제 말이 아까 사실이라는 걸 예. 직접 확인하시네요. 여기 주요 이력도 있네요. 예. 예.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다른 분들은 명함을 끼면 안다는데 저는 앞뒤에 명함을 붙이죠. 붙여요. 제 이름과 예. 연락처를 타면서 어떻게 보면 신뢰감을 주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크게 붙이셨네. 함부로 답변하고. 답변하고 최선을 다해서 답을 달죠. 이 하나가 예. 어쩌면 저한테 연락이 올 수 있는 것을 바라면서 예. 물론 100개 중에 한두 개 답변 옵니다. 예. 그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는 것이죠. 이거 하면서 또 공부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구도 되고. 예. 예. 제가 몰랐던 답변. 야. 이게 처음으로 저한테 수임이 들어간다 할 때 어차피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연습하다 보니까 예. 그 선배님이 3,000개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매뉴얼 보지 않고 그냥 즉석으로 답변 달아줍니다. 이미 고객이 언제든지 오더라도 전화상 오더라도 답변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처음에는 아까 서너 시간뿐만 아니고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있어서 답변 시간도 좀 짧아졌고요. 그렇습니다. 뭐 다 하시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답변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저는 그래서 서너 사람 중에 한 건만. 답변을 보니까 결정적인 말은 쓰면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다 그랬으면 혹시 예. 제가 답변 중에 예. 미흡함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거나 예. 메시지 남겨달라고 썼죠. 지금 제가 쓰는 답변이 전체 요런 사항이 있거든요. 예. 불법 체류자가 이제 한국에 나고 결혼해가지고 예. FU 비자를 받고 싶은데 불법 예. 체류 기간이 많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법률을 잘 알아가지고 20주 이상 임신이면 그렇죠. 예. 국내에서 FU 비자 취득되거든요. 그렇어요. 그걸 딱 알아가지고 그럼 과태료액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걸 딱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거 핵심만 답변해 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몇 년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게 변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예. 그래도 여러 가지가 합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지면상으로만 가지고는 답변할 수는 없죠. 이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불법 예. 체류니까 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7년 정도 이상이 있으면 3천만 원 되고요. 예, 5년 정도면 예. 2,500만 원. 예. 뭐 한 달이면 300만 원. 그럼 3천만 원 내고 네가 FU 받을래 하면은 그 받은 게 아니고요. 예. 일단은 불법 체류자는 그 자기 출국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근데 임신 20주 이상은 출국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고 싶은 게 그럼 돈을 내고 이게 전환이 가능하냐 아니면 안 내도 되냐 돈을 그걸 내고 묻고 해야 싶은 됩니다. 거잖아요. 내야 되죠. 예. 그럼 아니면은 예. 저게 돈을 안 내고 출국하는 거죠. 돈을 안 내고 출국하면 다시 못 들어오죠. 그것은 이제 예. 방향이 어떻게 할 거냐에 다르죠. 지금 자진 출국식 원래는 불법이니까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진 출국하면 그 돈을 면제해주고 들어오는 것도 유예해주겠다 했어요. 이상이 나가기는 싫고 돈은 안 내고 싶고 딱 그건데 지금. 그건 그런 심보는 좀 다르죠. 예, 딱 그 심보인데. 그러나 자진 신고지 않고 불법으로 만약에 체류자 있다가 단속이 되면 이건 안 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을 내고 강제 출국해야 됩니다. 안 내고 강제 출국도 돼요. 안 내면 돼요. 안 내고 그냥 나가는데 대신 못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그것도 안 내도 돼요. 안 내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기 연구 돈을 내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예, 그 차이입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택권은 이제 본인들한테 있고요. 예. 그 얼마 전에 저기 여기 제가 한 2명 예. 불법 체류 도와드렸거든요. 자진 출국하는 거. 무료로 도와드리진 않았을 텐데 수입료는 아이고 진짜 얼마 안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돈 얼마 안 받아요. 예. 아유 이게 좀 크게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중국 동포들이라. 아유 뭐. 근데 그분들은 와서 꽤 돈을 벌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유. 우리 행정사님 하루 일당보다도 더 많이 받으셨을 그럴 텐데. 거예요. 뭐 엄청 많이 벌었죠 그 사람들은. 예. 그래갖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네. 불쌍한 건 아니죠. 불쌍한 건 아니죠. 그런데 네. 지금 힘들어 한국에 사는 게 어렵고 외롭고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아유, 돈은 잘 벌어. 다들 잘 네, 버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오히려 우리 현직에 있을 때 돈 별로 못 받고 나와서 네. 연금 쪽 직공하는 연금 있고 네. 행정사 하려는 대로 일이 없으니 참 어렵죠. 네. 이런 분들입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새로 행정사 시작하시는 분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가? 저는 뭐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예. 6개월 동안 해가지고 예. 제가 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구급 공무원처럼 6개월만 일해라. 그래도 6개월만. 최저임금제 안 된다면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이제 209만 원 정도가 되는가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공직 경험이 있으시지만 구급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예전에 보면 취업하기 위해서 전문대를 많이 갔거든요. 예. 전문대에서 보통 2년제, 지금은 3년제입니다. 예. 2년 동안 교육을 열심히 받잖아요. 예. 기술을 닦고 자격증 취득하고 해서 하는데 예. 행정사, 경력직 행정사는 이미 자격증이 취득했거든요. 예.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2년까지는 필요 없고 예. 그동안에 공직 경험이 있으니까 6개월간만 구급 공무원의 생각으로 좀 하면 충분히
그 최저임금제 수준 이상 된다고 봅니다. 만약 안 되면 그분한테는 제가 그냥 밥 사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대원이 그 이제 일반 행정직 하시는 분들 한 찾아오신 분들 몇 분이 일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옮겨 다니면서 다 해보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다른 직 출입국이나 뭐 저희 우정직적인 비해서 예. 다양한 특히 구청 출신이나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인허가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분들은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인허가를 불구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찾아요. 그 분야를 이용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잘 해본 걸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30분 동안 예. 경찰 출신하고 통화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경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좋은 게 뭐냐? 탐정 역할이거든요. 아. 하루에 100만 원씩 받잖아요, 탐정이. 물론 수임은 둘째 문제치고 예. 그 분야가 가장 가까워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했더니 아까 인허가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예. 건축 개발이라든가 재개발하다면 이쪽에도 지금 재개발 준비 중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필수적인 항목가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교통 역량 평가. 아. 이것은 그 조합에서 경찰청이라든가 이쪽에다가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사하는 기관에다가 저기 그 의뢰를 해서 돈을 주게 됐죠. 몇 천만 원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쪽 교통 역량 평가 하는 것보다는 경찰관 출신이면 좋겠다. 두 번째는 블로그를 띄울 때 교통 역량 평가라는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라 했더니 없어요. 그것만 띄우면 어떠실까? 한 예로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그 여성 기업 확인서만 가지고 1000건을 하신다는 분이 계세요. 행정사분이. 아이고 세상에. 국회에서 20년 전에 있었다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은 지금 행정사 업무를 여성기업 확인서만 쓰는 여성분이 행정사세요. 아. 1000건 했다면 뭐가 될까요? 여성기업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가 조달청이라든가 이렇게 조달 행정하다 보면 입찰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장님들 조그만 사장님 하다가 그런 이익이 있으니까 사모님을 이렇게 여성기업을 앉히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기업 CEO가 조그마한 뭐 5인 이하일 때는 괜찮아요. 100인, 200인 기업체일 때는 달라지죠. 그러면 여성기업 확인하려면 심사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매출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영업에 대해서 거고 사업 계획서도 잘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띈다는 게 그냥 한두 명 소상공일 때는 쉽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실제 그 심사까지 계산한다면 인터뷰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사가 단순하게 서류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노하우 대비하게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심지어 뭐 10만 원부터 몇 천만 원짜리 같은 여성기업 확인서라도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관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데는 그죠? 교통역량 평가라는 항목을 계속해서 전국에서 그쪽밖에 없으면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저기 조합장하고 위장 사업체 만들어 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죠. 가짜 회사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제가. 몇 억씩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 몇 천만 원이면 되는데 그런 쪽에 공직 경험 가지고 유관 경험 가지고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임하면 좋지 않을까. 기업에도 그 행정사님한테도 일거리가 되지만은 조합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 입주자들이 조합원들이 부담료가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측에서는 우리 행정사들이 그런 역할에 지금까지는 그 개발에 관해서는 행정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들여다 보니 60에서 뭐 70까지 인허가가 있다더라고요. 각 분야들 자기가 잘하는 분야 가지고 관계를 한다면 행정사 수임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개발하는 그런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커피값 맛있었어요. 이거 다 충분히 드신 거예요? 아마 인터뷰해 줄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아, 제가 들었을 거라고 여기 알겠습니다. 좀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또 인터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게 많이 전파돼서 예. 그죠? 예. 예, 공직 출신, 예. 시험 출신, 예. 최저임금제 수준은 벗어날 수 있다. 예. 혹시나 예. 궁금하시다면 예.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다 기운이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